동진 건국. 진민재 사마오베의 죽음으로 소진의 왕조는 종말을 구했으나 신락 같은 희망을 현실로 만든 사마해가 동진을 건국했습니다. 사마해. 진중종 원황제 사마해는 중국 동진의 초대 황제이다. 자는 경문이고 한해군 5년 출신이다. 봉지가 동쪽인 낭야였기에 낙양 근교에서 벌어진 파랑의 난과 이민족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다. 동진은 중국의 서진 왕조가 유연의 전조에게 멸망한 후 사마예에 의해 강남에 세워진 진의 망명 왕조이다. 서진과 구별하여 동진이라고 부른다. 동진의 건국자 사마예의 고향 온양은 충청도 온양과 동일한 지명으로 물론 역사 속의 온양입니다. 온양의 군명 탕정이란 상나라의 공국자 탕왕의 우물이라는 말로 황제국 상나라가 관중의 한성 국내성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마예의 고향과 사마의, 사마사, 사마소, 사마염의 고향이 모두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동진의 수도. 사물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해안만 있으면 어떠한 조작된 역사도 진실을 노출하게 될 것입니다. 306년 서진 말기에 영가의 난에 의해 낙양이 함락되었고 회제가 포로로 되어 사실상 서진은 멸망하였다. 진의 낭야 왕인 사마해는 건업으로 피하여 낭야의 호조 왕도의 힘을 빌려 이 땅에 동진을 건국했다. 문맥상 낭야와 건업은 가까운 지역으로 낭야왕 사마해가 건업에서 동진을 건국했습니다. 동진의 수도 건업의 정체성을 밝혀봅시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 시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자하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초롱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듯한 누대 무지개에 닿아있고 화려한 누각에는 교룡을 그렸구려. 건업의 강산이 수려하고 신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 왕릉의 상서로운 기운 서려있어 일만주 소나무를 해마다 심는다오. 화성부의 안에 동진의 수도 건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롱성은 관중의 한성인 국내성이며 교룡은 전라도 남원의 교룡군이며 신풍은 관중 안에 섬서인 제후국 연나라 지역이고 일만주 소나무를 심은 곳은 서울의 남산인 금강산이었습니다. 화성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해의 봉지 낭야. 동진을 건국한 사마해의 봉지 낭야군은 전국시대에서는 제나라의 영토였다. 진나라 말기 제나라가 부활하면서 제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전횡은 한나라와의 항쟁 끝에 본토를 잃자 낭야군에 속한 연안의 섬에 들어가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마해의 봉지 낭야군에 속한 연안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을 염주, 온주, 오원, 양원, 석주, 시염성, 복주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을 공암, 제양, 파릉, 양평, 양원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연안과 경기도 양천은 양원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양이란 이곳이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상기 사마해의 봉지 낭야군은 전국시대에서는 제나라의 영토였다고 했습니다. 신증 동국여지삼이 참으로 신통합니다. 사마해의 봉지 낭야는 한라산 자락의 옛 제후국 제나라의 형주지역이었습니다. 동진의 수도 건업. 진의 낭야왕인 사마해는 건업으로 피하여 낭야의 호조 왕도의 힘을 빌려 이 땅에 동진을 건국했다고 합니다. 동진의 수도가 있었던 건업의 자료를 추가로 인용합니다. 서진이 멸망한 이듬해인 317년 강남의 건업 건강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시의 유력 종친 사마해가 진나라를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스스로 제위에 올랐고 이때부터의 진나라를 수도가 동쪽에 있다 해서 훗날 동진으로 불렀다. 이전의 선호와 더불어 이후에 송, 제, 양진 4개국까지 강남에서 한족 왕조가 존속한 시기를 따로 육조시대라고도 부른다. 손오란 삼국시대 오나라의 왕으로 동진의 수도 건업 건강의 정체를 밝히면 삼국시대 오나라 동진 남조인 송제 양진의 정체가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동진의 수도는 삼국시대 오나라의 도읍이었던 건읍이었는데 사마업의 피휘를 위해 이름을 바꿔 건강이라고 했다. 이곳이 장강 이남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인 데다가 오랫동안 오나라의 도읍이었기 때문에 수도로 삼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관중의 한양을 장안이라고 합니다. 현 수원 하성의 북문이 장안문입니다. 왜 한양을 긴 장이라고 했을까요? 화산, 한라산, 금강산의 접경지역을 한양 장안이라고 합니다. 낙양의 하부 화산과 한라산의 접경부터
금강산 한라산의 접경지역을 쭉 따라 이곳이 장안이 됩니다. 이곳에 흐른 강이 한강인 장강으로 이곳 관중에 제국 중에 연나라, 정나라, 진나라, 노나라, 진나라, 한나라 등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흐른 한강 장강의 하류가 강남이와 장강 이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의 한성의 군명이 남경입니다. 그런데 왜 권업을 남경이라고 했을까요? 과연 어디가 진짜 남경일까요? 정답은 한성인 국내성이 바로 북경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숨기려고 한성을 남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권업이 남경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 나라의 수도는 신중 동국 여지스남 평안도 평양의 신중에 오경인 오 나라의 수도는 금능이라고 했습니다. 금 땅이 김해에 있었던 능호가 금능으로 그곳이 권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진의 수도 권업은 금강산 자락의 하부 금능에 있었던 것으로 한라산 자락의 옛 제나라 지역 낭해에 봉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마이가 한강인 압록강 장강 너머의 옛 오나라의 수도 금능인 권업에서 동진을 건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진의 수도 권업을 장강 이남 또는 강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물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해안만 있으면 어떠한 조작된 역사도 진실을 노출하게 될 것입니다. 동진의 수도를 찾은 계기도 아주 우연이었지만 책을 정독하는 과정에서 마주했던 것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 봉화백 정도전이 팔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원 제목은 신도 팔경의 시를 올리다 이다. 신도란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그중 제2수를 인용합니다.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례의 오색으로 둘렀도다. 연년이 상원의 꾀꼬리앗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한양 장안의 도성을 철옹성이라고 합니다. 철옹성은 진시황제 진나라의 옹성이기도 합니다. 복례란 복례풍악의 금강산이며 상원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상림원입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 시문집을 다시 인용합니다. 듣지 아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철옹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듯한 누대 무지개에 닿아 있고 화려한 누각에는 교령을 꾸렸구려. 권업에 강선이 수려하고 신풍에는 초수가 무성하지. 왕릉에 상스러운 기운 서려 있어 일만주 수나무를 해마다 심는다오. 한양 장안의 철옹성이 다산 시문집에서는 화성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쇠철과 쇠금은 동일한 지명으로 동진이 건국된 오나라의 수도 금능이 있었던 지역과 도성이 있었던 한양 장안은 금 땅인 금강산에 있어야 됩니다. 한양 장안의 도성 철옹성을 더 인용해 봅시다. 약산에 세운 철옹성. 여기서 최치훈이 말한 그 성이 곧 철옹성이다. 쇠독처럼 튼튼하다고 이런 이름을 붙인 철옹성은 고구려 때 처음 쌓은 이래 조선시대까지 서북방위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였다. 축성비에 따르면 여러 차례 걸쳐 개축하였다. 철옹성은 본래 본성, 약산성, 신성, 북성 4개의 부분성으로 이루어지며 신중 동국 여지수남 의지목주의 국내성은 부리성이라고도 한다. 철옹성이 있었던 평안도 영변이 역사 속 한양인 장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옹성의 부분성 중에 하나가 신성입니다. 상기의 시 신도 팔경시의 무대 신도에 있었던 성이 신성입니다. 정황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신중 동국 여지순남 의지목주의 국내성은 부리성이라고도 합니다. 왜 영변의 철옹성 얘기를 하는데 부리부도 박도의 성인 국내성이 등장했을까요? 이곳 한성의 도성인 철옹성의 무대가 진시황제의 만리장성 조선의 화성으로 이곳이 바로 제왕의 성 부도성인 국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창원의 제용을 인용합니다. 이천의 시에 철옹성의 먼지이니 북이 울리고 바다 하늘에 비오니 깃발이 젖는다 하였다. 옛 삼재인 소호 금천 전옥고향 제곡고신이 있었던 구제경을 창평고을이라고 했습니다. 창원과 창평은 동일한 지명으로 동진이 건국된 권업은 화성부에 있었으며 그곳이 옛 지어고 오나라의 수도 금능으로 금강산 자락에 있었으며 그곳이 김해였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의 도성 철옹성과 오나라의 도성 권업과 금능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금강산 자락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금강산 자락에서 동종호까지 넓게 펼쳐진 지역이 오나라와 제나라가 있었던 강남이며
그곳에 동진, 남조의 송제, 양진의 수도인 건업이 있었습니다.